그럼 가족행복 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상반기 진료 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홍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늘 계룡시의 발전과 계룡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가족행복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수반 2020년 주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주요 업무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주요 성과,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첫 번째, 공립계룡상무어린이집 이전 신축 및 어린이 감성체험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범사면 도곡 및 도곡 폐교 부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이전 신축 및 감성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1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약 40% 진행되어 9월과 10월에 개원 예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룡상무 어린이집은 사업비에 약 37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약 1091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하여 자연 친화적 어린이집 건립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성체험장 조성 사업은 사업비 약 27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1층, 연면적 596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하여 아동의 창의성 및 감수성을 높이고 건전한 놀이체험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64쪽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행정 절차로 일상 감사 및 보호계약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설계 용역을 위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조달청에 용역 계획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 용역 공모 당선자를 선정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토록 하여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세 번째, 편안하고 따뜻한 경로복지 실천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기초연금, 장수수당, 노인 목욕 및 임의용권 지급 등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내실 있는 독거노인 보호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 안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네 번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입니다. 노인 일자리로 시행형 사업 8개, 공익형 13개, 사회 서비스형 3개 사업을 발굴하여 1,333명의 참여자를 선발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중단된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에 대해 공익형 선 지급 및 상품권 지급으로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을 통해 노인의 안정된 소득 보장 규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다섯 번째, 노인복지시설 활성화를 통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도모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정부 양복 지원 등 노후시설 및 편의시설 기능 보강 공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 요양기관을 현장 방문 및 전원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휴관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결식 무료노인 무료급식 및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된 노인 대학 및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등을 하반기에 집중 추진하여 편안한 노후 생활한 환경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여섯 번째, 가족 친화 문화 조성입니다. 가정 내 프로그램 슬기로운 집콕생활 운영과 결혼 이민자 취창업 바리스타 과정 운영을 온라인 한국어 수업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 지원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동참을 위하여 면 마스크 제작 공사와 해외 출입국자 일일 모니터링과 장기 방학 등으로 인해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이돌봄 및 보수교육과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비 를 적기 지급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일곱 번째, 양성평등 인식 개선입니다. 여성단체 사회활동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였으며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하여 16건의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심야 여성 기가 지원을 위한 안심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부엉이 봉사단을 발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양성평등 및 폭력 예방 교육, 양성평등 주간 기념 행사 개최 및 여성 지도자 리더십 향상 사업 추진을 통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 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위기 청소년 지원,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활동을 추진하여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아홉 번째, 최적의 보육 환경 조성을 통한 행복 육아 실천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교사 근무 환경 처우 개선 및 지원, 원장 직책금 및 장기 근속수당 등 지원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평가 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보육 실시에 따른 방역 지침 준수 모니터링 및 부모 모니터링당 구성 운영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열 번째,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자립 지원입니다. 아동수당 및 행복키움수당 지원으로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 아동발달 지원 계좌 적립으로 아동의 건전한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가정학습 기간 동안 결식 아동에게 급식권을 추가 배부하였고 7세 미만 아동에게 돌봄 쿠폰을 지원해주고 드림스타트 아동에겐 반려곤충, 반려식물, 관내 농산물 지원 등 돌봄 꾸러미를 제공하여 코로나 극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로 지연된 프로그램을 조속히 추진하고 저소득 대상 아동 적극 발굴 지원하여 아동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환 202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수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유보 및 건의사항은 총 19건으로 15건은 조치 완료했으므로 유인물로 가중 보고 드리고 추진 중과 미착수권 4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입니다. 기흥시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정기회의에 청소년 프로그램 및 정책을 안건으로 토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후 주민 참여 예산에 청소년 정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정책 참여마당 개최하여 청소년 복합문화센터가 청소년 친화적인 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과 협약을 통해 프로그램 지원 및 연계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청소년들의 다양한 경험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세 번째,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예산 확보 및 신속 추진입니다. 충청남도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 중에 있으며 2020년도에 설계비 2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당초 80억 원의 30%인 24억 원을 건립비로 지원해 주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지원금과 복지비 증가로 사업비 축소되어 매년 5억 원씩 3개년에 걸쳐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또한 생활 SOC 사업 9억 원을 신청 예정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7쪽입니다. 건의사항 8번째, 아파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청소년 수련관 건립 및 지방 이양사업 전환대책 광고입니다. 이 부분도 그 충청남도와 지금 관련 부서와 지수적인 소통 중에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연차별로 5억 원씩 지급받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뭐 특별 조정 교부금과 그 조정 교부금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15번째, 정원 미달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중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의시 어린이집 신규 인가원가를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을 위해 적극적 행동을 추진하는 등 교육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에서는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도 했었고 어떤 상황인데 지금 개롱 상무 어린이집하고 어린이 감성체험장 질의드렸던 내용을 덧붙여서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은 2020년 9월로 어린이집 개원 감성체험장 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률이 지금 40% 정도 진행이 됐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이제 보고 받을 걸로는 40%인데 어떻게 이 9월에 개원이 가능하겠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 전에는 단위공정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복합공정만 남아서 그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이 시간을 맞춰 개원 시기를 맞추다 보면은 이 부실공사나 안전이 확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이사를 미루더라도 이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이 확보되고 부실공사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9월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업무 보고 하실 때는 10월까지 말씀을 하신 거죠? 약간 좀 플렉서블하게 개원이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계획적으로는
그 대부분 공사기관이 8월에 종료가 돼서요. 어린이집은 9월에 제 이전 개원하는 걸로. 공사는 8월에 마무리가 돼요. 네네. 공사기간이 원래 그렇게 저희가 그때 계획돼서. 인정했던 것도 이제 그 장마가 이제 오고 하는데 그 기간까지 그 기간을 막상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개원이 조금 미뤄지더라도 그런 좀 안정성의 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65조 가고요. 67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편안하고 따뜻한 경로복지에서 문제점 및 대책이 코로나19로 인한 잠정 연기된 무료 경로식당 및 독거놀이 공동생활은 노인대학 등 하반기 정상 추진이라고 하셨어요. 예예. 지금 이 코로나가 어제 오늘 사이로 또 개동해서 안타깝게도 확진자가 2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면은 지금 코로나가 우리 생활 전반의 모든 패턴을 좀 바꿔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하반기 정상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프로그램과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코로나19 국면을 맞아서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 있지? 정상적인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저희가 대부분 그 무료경로 식당 관련해서 복지관 그 운영 재개여거든요. 그 복지부나 도에서 지금 지침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거기서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따를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좀 안정화로 판단하에 이 대책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아마 변경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일정 부분 소강 상태였다가 다시 이제 지역 발생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다면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이나 그 수업 방식에서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또 노인 어르신분들이 코로나에 취약하잖아요. 그런 것에 철저히 대비하고 이제 예방을 좀 부탁드리는 바에서 지적드렸습니다. 그리고 75쪽에 지역아동센터 지역 분식 활동의 효율적 운영. 작년에 저희 행사 때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셨던 바이잖아요. 네. 네, 지금 보니까 여기 개인이 설치한 시설 등은 이전에 어렵다고 했고 대실직 입주 상황에 따라 드림 지역아동센터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개인 시설은 이전이 어렵지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좀 금암동 쪽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맞습니까? 네, 저희가 당초에 그 의원님께서 지적해 준 대로 그 지역 아동센터가 검사면에 3개수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 이제 시립 드림 지역 아동센터를 이전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저희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이곳 그 금암동과 두마 쪽에 한 3개수를 후보지를 선정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했는데 다시 사시는 게 접근성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저쪽 임대아파트가 10월경에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게 지역아동센터 위치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소득이 밀집한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임대아파트 입주 시에 그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에 유유지가 있으면 지금 그쪽으로 지금 옮길 계획이 있고요. 또 거기도 이제 여의치가 않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2023년도에 대실 지구내 고가 커뮤니티 센터 거기 내에 지금 신청 투자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세 곳을 다 방문해 봤는데 지금 뭐 상가 건물에 있거나 그 일반 복합빌라 같은 곳 3층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지역아동센터에 장애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한쪽이 편중이 돼 있어서 그걸 좀 분산 배치하라는 의도에서 지적을 했던 건데 지금 진짜 알아보고 있다는 거는 일반 상가 건물에 알아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도 만나보고 그쪽에서 봉사하시는 센터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본 결과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좀 땅을 좀 밟았으면 좋겠다. 아이들한테 가는 복지잖아요. 예. 그건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왕 좀 검토하시고 지금 대실기구도 알아보고 계시잖아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좀 밝게 좀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계신 이제 선생님들이나 지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정말 인성이 좋고 제가 봐도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너무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함도 있고 해서 새로 알아보는 지역은 아이들이 좀 넓은 공간에서 근데 지금 저희가 또 요구한 게 연장 근무도 연장할 수 있냐라는 좀 검토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으면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고 나서 온 그 긴 시간 동안 그곳에서 머물러야 돼요. 상가 건물 안에서 머문다는 건 좀 어폐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서 아이들이 좀 안전하고 좀 안정감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안내센터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아이들이 뛰어날 수 있는 잔디가 있는 땅이 있는 그런 자율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삼별수도 엄사면에 위치하고 있지만 대부분 저소도 마련 90%가 엄사면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 면에서는 지금 다 안착으로 있고요. 또 향후 제가 볼 때는 그 지역 어느 정도 인구가 증가 유입이 되면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우리 지역 아동센터가 올 그 12월에 임대 만료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을 두세 번에 옮겨서 그 부대 시설 비용이라든가 업무 대비 이런 비용을 뭐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계속 뭐 여러 번 옮기느니 글쎄 제대로 한번 정착을 해서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한 가지 덧붙여서 항상 그래요. 그런 시설도 보면 저소들이 지금 산부모가 항상 그런 앞에 딱지가 붙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그런 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차별받지 않는 조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그 일반 개인 시설을 운영하는 지역센터 혹시 가보셨어요? 예, 다 화장실이 네. 입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당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대종식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보니까 그 사업 활동의 근거들이 있어요. 큰 사업 수주이지 않더라도 그 환경 개선비나 이런 것 좀 예산을 반영해서 네, 저희가 매년 지금 조금씩 주고 있는데 네. 조금씩 주는 문제가 아니라 아니, 12로 도에서도 조금 매칭해서 드리는 부분이 그런 걸 좀 시설 보강할 수 있게끔 좀 예. 그런 걸 좀 예산을 세워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공기청정기라든가 냉난방기는 거의 지금 이렇게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조리실 이런 것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좀 화장실은 좀 가보시고 좀 가봤습니다. 예. 예, 아시겠지만 지금 아이들이 그런 화장실을 쓰는 곳이 없어요. 집에서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그런 좀 환경 개선비 같은 거 적극 투자해서 우리 아이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해 드리겠습니다. 예, 윤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현 의원님 질의하는데 덧붙여서 제가 같이 연관해서 말씀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 아동센터 이렇게 해서 점검해봤는데 잘 운영되고는 있더라고요. 지금 균형적인 그 배구 발표 이제 할 수 있게 좀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급식 지원 인력비가 지금 너무 적다 보니까 이 센터장님들께서 차량 운행하고 급식 지원하는 부분도 다 그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고 우리 시에서 그들이 실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그 상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현재 그 급식 인력은 그 저희가 시간제를 드리는 한 번하고 자활근로가 있습니다. 그 공적 인력이 자활근로 한 번 있어갖고 이분들이 대부분 3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시설장님들이 많이 챙기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좋은 방향 지금 현재 또 20만 원 추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시간을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또 이제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에 한 분 정도 인건비 8시간 기준으로 세워서 저희가 드리면 이제 그 종사자들이 시설장이라든가 그 생활복지사님들이 좀 수고를 안 해도 갑자기 역할 하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급식 인력 지원비는 별도로 이렇게 또 책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엄사 초등학교 옆에
유치원 하나 있었잖아요. 검사초등학교 앞에, 해도 저기 동아파트 옆에요. 예, 어린이집. 예, 있습니다. 여기가 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규모도 꽤 크고 마당도 있고 시설도 좋고 접근성도 참 좋은 곳인데 네. 이게 왜 수년 동안 이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죠? 지금 이제 거기는 그 잘 아시시대로 행정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왜 아직 안 예, 났어요? 아직도 그 판결이 안 나서 네. 저희가 지금 행정처분을 폐쇄 조치까지는 했는데요. 네. 아직 판결문이 안 나와서 정확하게 그뭐 시설 기능공개에 따른 뭐 감가상각도 저희가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네. 또 그 환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직 미처리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정도는 이게 끝날 것 같아요? 글쎄 계속 이게 판결이 좀 지연되고 있어. 그 이유가 뭐예요? 부정수급이죠. 교사 그 반회 네. 그 이제 서류하고 실질적으로 현장 갔을 때 그게 안 맞았던 상이한 부분. 그래서 보조금을 이제 더 많이 받았다는 거죠. 부정수급이죠. 이게 꽤 오래된 지금 일이잖아요. 한 3년째 되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행정 심판이 오래 걸리나요? 이제 예, 또 이게 다시 재청하고 이래서 저희 판결을 가지고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아주 어떻게 보면 그 개룡에서는 아주 시설 이런 면에서는 저희 1호 시설이거든요. 개로시. 운동장도 애들 놀 수 있도록 잘 돼 있고 차수밭까지 잡고 했었잖아요. 예. 올해 놀이터에서 적극적이 참 좋은 곳인데 장기간 폐쇄 방치되어 있는 거 보면서 저거 어떻게 사용하실 방법이 없는 대충 언제 정도면 이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스스로 사실 그 금년 4월이었는데 또 연기가 돼서 뭐 6월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해서 확정은 아니고요. 근데 금년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일 없네요. 차원에서. 지금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환 의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는데 또 이렇게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추진 성과하고 추진 기획서 79조 15번째 민간 어린이 종합 기자를 따른 대책 강구 추진 중이라고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저출산이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 전환 추진. 네. 지금 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지자체마다 예. 한 20% 선까지는 국공립이 완성이 돼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우리 청양시 같은 데도 지금 13개소 중 3개 정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운영 중이고, 저희는 35개 어린이집 중에서 상록 어린이집 하나 관장님 위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식을? 사실 전 정부에서 20%를 그 의무 비율을 정해놓고 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그게 전환하라는- 전 정부 이제 근데 보니까 현재는 이제 저출산과 맞물려가지고 그렇죠. 18년도부터 다른 네, 지자체는 네. 대부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 안 되고 있어요. 예. 기존 그래서 저희는 20년도에 지금이 예, 근데 지금 이제 의무 비율은 거의 없어졌고요. 저출산과 맞물려갖고 이제 단지 그 지자체에 그 의무 시설이 있어요. 그 뭐 300세대, 500세대 그 LH 공사 같은데 그 의무 시설 이렇게 돼 있어서 공공주택 네네,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거기 300세대 의무 이상. 시설하고 네. 지금 이제 500세대 이상 그 민간 그 공동주택도 이렇게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저고 의무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파라디 아파트를 저희가 의무화 시키려고 파라디아는 업주 측에서 네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것도 좀 부산됐고 지금 저희가 매번 분기마다 그 500세대 이상 그 공동주택 그 관리 사무소에 공모를 내서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 전화를 좀 해달라. 근데 이제 500세대 이상 네. 공공주택이 저희 결혼식 관내에는 몇 세대 많이 몇 있죠. 개소가 버샷도 돼요? 있고요, 이편안 있고 전체 숫자가 숫자는 제가 지금
딱하게 안 돼요.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입주자 대표에서 이게 부의를 하고 있어서 근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18년도에 회의록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시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면서까지 국공립 전환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고 아니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대부분이 전환하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저희가 또 차선책을 마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다 무료로 쓰고 있는 관리돈 같은 경우 임대를 준다고 하는데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거절하겠어요? 제가 볼 때 과연 이거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신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게 기혼 세대들 생활 안정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아이들 교육 환경이나 저희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고 인구 증가하려고 하면은 국공립처럼 빨리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비율이 너무 작습니다. 충청남도 전체를 봐서도 그렇고 우리 인근 대전시를 봐서도 그래요. 저희가 참고로 이번에 상도군에 이제 입전하면서요 22명은 증원해서 가는 걸로 해서 비율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비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35개수 중에서 한 개에서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럼 프로스로 따져봤을 때 몇 프로입니까? 정원하고 봐야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국공립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까지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지자체 보면은 관리돈 같은 경우 임대료까지 지급하면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전 동구 쪽도 보면은 전환을 하려고 하는 데가 지금 관리동부터 신규까지 해서 근 20%를 다 채우고 있어요. 꼭 노력 좀 하셔갖고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어 주십시오. 예, 올해 알겠습니다. 꼭 목표 달성, 좀 목표 계획 좀 세우셔서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했다는 모습 한번 시민들께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요구자료 분석별 노인복지관 무료급식 현황 파악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계룡시 지금 노인복지관 무료급식이 1 선착순 300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300명 계세요? 아, 지금은 휴관 상태고요. 아, 휴관인데 전 19년도에 예. 390씩 나와서 드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가 볼 때 무료급식 현황 월별 급식 현황을 좀 달라고 했더니 하루에 월 46명, 52명, 55명 숫자가 그럼 이거 20일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유공자가 한 3명, 5명 정도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이 숫자가 맞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이 부분 저도 이제 검토하면서 본 건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일평균 이용 인원인데 월평균으로 나와서 5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리고 행정처리로 이렇게 엉성하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 체크 좀 더 하셔갖고 오류 없이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 좀 해주시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알기로 300명 정도 급식을 하는데 무료급식자, 유공자나 이제 기초소득자가 숫자가 요 정도밖에 안 되면은 보통 200명 정도 선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복지관 일일 입금액이 있잖아요. 그죠? 일반인들 저 봉사자들 와서 2,500원인가 내고서 식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일반 그냥 어르신들 1,000원 내고 식사하시고. 네. 그러면 일일 평균 입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고 이 인원 국가유공자나 기초소득자 빼고 나머지 분이 되겠죠.
그러면 합의에 예, 50명 정도를 제외하고 50명 정도 정도. 제압하고 그 일반인 포함해서 어르신들 250명 정도 대부분 드시나요? 1,000원 드시는 분이 많으시고요. 그 일반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 요 자료 좀 네, 새로 이게 월을 일로 바꾸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 의원님들 자료 좀 한번 다시 해서 좀 드리세요.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자료 준비하실 때 좀 수호자분들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청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관련 현장에서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그 행감 자료의 111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 현황 및 기도 점검 실적. 지금 요 목록에는 45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2월 19년 12월 31일 기준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보다 훨씬 적습니다. 맞죠? 네, 지금 현재 34개. 네, 오늘 받았다는 얘기죠?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이 이제 저출산하고 관련이 있고요. 사실 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우리 충남도에도 한 200개소가 지금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인구 정책에 조금 실패로 가서 자원 감소를 볼 수 있고요. 또 대부분 옛날에 비해서 운영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회계 시스템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반별 교사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또 정확하게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주고 실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려움도 있고. 아마 가장 문제가 되는 지금 계속 이제 저출산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저출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저출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룡시에서도 그 정원미사에 따른 대책 광고를 신규 인허가를 제한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게 출생률을 늘리지 않는 이상은 계룡시에서도 늘어날 일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 국공립 전환은 지금 상당히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까 파라디아 국공립 전환 추진했는데 잘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 문제는 보면은 대부분 입주자 대표 회의 그쪽에서 이제 맞물리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국공립을 지금 나라에서 전환하라고 하고 국공립화 시킨다고 하는데 그 실질적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나 계룡에서 이제 시도를 했던 부분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는 그 아파트 단지 그 입주자료가에 이제 부딪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종 다른 지자체들을 내놓은 것들을 보면은 그 협의 과정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대부분 그 입주자들 대표 회의나 입주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아파트 개선비를 충당해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새로 신설을 하려면 국공립을 주려면 그런 예산을 좀 줄여서 그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것을 국공립화 시킬 때 그 대표자 회의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가지고 아파트 개선비 같은 경우를 우리가 충당을 해준다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관리동이나 그 메리트는 결국에는 그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돌아가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협의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도 일정 부분 감소할 수 있고 그 고공립 전환을 하는데 확보할 수 있는 어린이집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여기 어렵다면 다른 지자체에 잘 선행되고 있는 곳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성남시나 서울시도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없고, 왜냐하면 관리동에서 지금 어린이집 계속 초보 개선이나 그렇게 이제 운영비 모자란 부분들이 실제로 임대료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의 급식비나 이런 데서 좀 빠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결국에 그 피해는 우리 아동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공립 전환함에 있어서 그 아파트 주민들과도 충분하게 협의가 되고 그런 해결 방안을 찾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우리 좀 계룡시 아파트 많잖아요. 대부분 다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을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국공립 전환을 하면 리모델링비가 국도 CD 매칭해서 한 1억 5천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걸 전환하는 사람들은 하려고 해요. 네. 근데 대부분 입시자 대표에서 그동안 임대료를 가지고 그 공공요금에 그렇죠. 많이 쓰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설득하는 부분이 그 아파트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가치가 올라간다 네.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설득을 그렇죠. 하거든요. 국공립이 하나 이 단지 내에 들어있다는 것은 프리미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조금 설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기득권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서 저희가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적극적인 행정으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신축하려고 지금 이 상호 어린이집 같은 것도 저희가 37억 정도가 들잖아요. 예. 지금 다른 지자체 비교를 해보면 평균 19억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을 전환하게 되면 그 비용이 3, 4억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대령시 이제 아파트 입주자분들과 좀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할 기회는 현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현 의원님 많이 크거든요. 네, 하나의 의원입니다. 가족 행복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과 관련되어 있는 노인 어르신들 또 어린이집 관리 지금 코로나가 확진자가 발견되어서 더욱 어려우시겠지만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7쪽이에요. 경로당 최근 3년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면 경로당 각종 예산으로 지원하는 각종 비품 지급 관리, 그 다음에 경로당 각종 취미 교육, 교양, 놀이 프로그램 지원에 관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어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 여기 17년, 18년, 19년 자료예요. 여기 전체 17년부터 보시면 회원수 36개 경로당의 회원수는 17년에는 여기 자료에 있는 걸로만 보시면 어르신들 회원이 1,492명으로 되어 있고요. 19년에는 1,472명, 크게 변화는 없어요. 예, 크게 변화는 없고, 그 다음에 그 운영비, 냉난방비, 양복, 프로그램 지원, 물품 지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한번 보시면 특히 물품 지원에 보면 미신층이라는 용어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이 물품에 대해서는 신청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장님 혹시 각 경로당 총 36개 경로당을 방문하셔서 각 경로당마다 물품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없는지 한번 물품 대장 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저는 사실 못 해봤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이 본 사업은 대한노인의 계룡시지로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대부분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경로당 지원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형물품 지원 사업 3천만 원하고 기능보강 사업 3천만 원 있는데, 이 소형물품은 대부분 이제 경로당 회장님들이 원래 때 모여서 이렇게 지회장한테 이런 물품이 필요하다 올해 꼭 해달라고 저희 직원하고 그 지회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실제로 방문하셔서 각 경로당마다 어떤 물품이 진짜 필요한 건지, 또 오래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고장난 것들도 있고, 그런 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드는 예산만큼 잘 살펴봐 주세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한번 봐보세요. 프로그램을 각각 보면 그 인원수와 상관없이 그 뭐 42명 두산 신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가 42명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체주가 뭐 12회 이렇게 인원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원수가 거의 없는 18쪽에 보면 인원수 도곡 1, 2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 8명에 필라테스 24회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인원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 26명 19년에 그 왕대 1, 2 같은 데 보면 26명이 되는데도 맷돌 체조 8회 건강 체조 7회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 지원을 하는 건지 이 프로그램도 신청인가요? 신청은 아니고요. 이게 도 특수시대 사업으로 매년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모범 경로당이 그 모범 경로당과 행복 경로당, 일반 경로당으로 구분해서 평가를 했고요. 또 2019년도에는 이제 이 모범 경로당의 지원을 200만 원씩 도하고 저희 시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경로당 회원들이 불만이 부족한 데서 조금 평가 기준을 완화를 해서 모범 경로당과 행복 경로당 가나 등록으로 좀 조정을 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올해 금년도에는 그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을 하고 단가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복 경로당에 가끔 낙폭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모범 경로당 2개수를 선정을 해서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할까 이런 지원 내용은 각 프로그램을 좀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원수에 상관없이 이 경로당 평가에서 모범 경로당과 행복 경로당으로 구분해서 평가를 받으면 거기 그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좀 차등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어르신들에게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정말 건강을 위하고 또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 행복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행복할 수 있도록 골고루 어르신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지원을 하셔서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양복 지원이 있어요. 네. 그 양복 지원은 무슨 기준인가요? 똑같이 그냥 8포대 이렇게 놨어요. 인원 많고 적음을 상관없이. 전에 2018년부터는 그 연동 구분해서 좀 드렸다가 지금 현재는 다 통일입니다. 그 경로당 개소당 8포대씩 5만 원 상당.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지침이라고요? 예, 예. 아니 그러면 이 8대로 어르신들이 깨서 각 경로당에서 식사를 할 때 남는 경로당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경로당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보지 않으셨어요? 대부분 저희가 21인에서 50인 이하 시설이 22개수가 됩니다. 36개수 중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상주 점심을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경로당은 계속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 공동모금회나 사회복지가 의뢰해서 좀 지원한 바 있고요. 네. 또 저희가 그 71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신 경로당이 4개수나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좀 그 경로당에서 계속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으신데 자체 회비를 좀 걷어서 지금 현재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그 지침에 있어서 무조건 8포대 사용하지도 않는, 드시지도 않는 곳이 있다면 이런 것은 지침에 있어서 그대로만 따라야 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죠? 좀 조사하셔서 공부 있게 좀 이렇게 제대로 어르신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실 수 있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또 한 군데를 보면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로당이 있어요. 19년 농소 1, 2. 그런데 또 냉난방기 부위는 또 이렇게 지급이 됐어요. 19년 6번째 지금 농소 1, 2 경로당. 예, 농소리 같은데 지금 신축촌에 있어서 잠깐 휴지한 상태라서 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냉난방기 지급은 좀 네. 오류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시간적으로 지금 이게 냉난방기는 1년에 20만 원씩 지급하는데 6월에 1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조금 맞았다가 안 맞았다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서 가족 행복과 이 명칭에 걸맞게 우리 대종시 어르신들께서 이런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물품 지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눈 뜨면 행복한 대종시의 사심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면 윤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그 공통자료 부분이 91쪽입니다. 이쪽에 보면 노인 지도자 연수교육에서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2018년도에 10% 감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유? 평가 결과예요. 네, 그런데 2019년은 똑같은 금액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 보조금 사업은 성과평가는 그 자체에 과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때 당시 그 전체 보조사업 중에서 그 실효성이라든가 사업 효과를 보고 평가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미흡을 줘서요. 그 예산을 10% 감액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랬는데 2019년에 똑같은 금액이 지원이 됐습니다. 저기 당초에 이제 11년간 전에 하던 거였는데 2019년대에는 도 12로 변경되었답니다. 그럼 이게 예산 삭감이 됐던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금액을 보존해 둔 거죠. 지금 액수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행정력이 없는 건가요? 거기도 그렇고 그럼 어르신 연합 계획주골 대회도 같은 경우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삭감이 아닌 거잖아요. 이 전체 예산 대비는 이제 더 추가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10% 삭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올리신 것 중에 뭐 간단하게 뭐 오타가 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132쪽입니다. 아동 청소년 복지 관련 그 노인 복지 사업과 예산 제공해서 제가 제출을 한거 받아봤는데 세부 사업 건수는 노인 사업이 훨씬 더 적어요. 사업 건수는 아동과 청소년 많지만 그리고 지금 대명시 아동 청소년 인구수와 노인 인구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저희 4만 4천을 기준으로 할 때요 시민 인구수 지금 노인 인구수는 4,700명 돼서 한 12% 하고 있고요. 지금 아동은 5,840명으로 13% 정도. 그다음에 청소년 인구는 한 1만 명에 육박해서 지금 24%. 네, 제가 지금 보니까 네. 0세에서 19세까지 뭐 아동 청소년 다 아우러서 보면 한 10,000명 정도 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노인은 몇 명이 채 안 돼. 그냥 시는 3,700 정도. 예, 예. 그렇다 보면은 이 예산 지금 저희 정부 정책과도 맞물려서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 복지 예산이 늘어난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노인 예산이 늘어나는 폭에 비해서 아동 청소년한테 지원하는 복지 예산은 적어요. 그리고 19년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140억이 복지 도입 시기에서 노인 예산에 들어가는 데 비해서 아동 청소년은
46억 원밖에 안 돼요. 거의 지금 이제 보면은 국가 정책위에서 내려오는 예산 사업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아동 청소년은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린이는 미래의 기둥이자 고래다. 나라가 잘 되려면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기계적인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건 아닐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맞물려가지고 지금 한국어 가족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사업 지원 그런 예산비만 좀 내려오고 있잖아요. 우리 개종만의 특별한 무슨 국제 정책이 있나요? 지금 저희는 한국어에 대한 특별한 그 시책은 지금 없고요. 집중하는 데가 그 생활주택이었는데 지금 전체 지금 세대수가 감소해서 조금 많이 좀 지원을 보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국어는 여전히 존재를 하죠. 내용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지원 자격이 안 돼서 못하는 적도 많아요. 제가 보니까 양주시에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직장맘과 한부모 가정을 위한 가사 수납 정리 서비스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어차피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구나.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들은 여전히 일과 가사를 다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소정의 금액만 부담을 하면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건 보니까 양주시만의 특색 있는 그런 시책 같아요. 저희도 이런 사업들이 좀 발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아나 양육의 부담을 좀 줄이고 실질적인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사업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재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영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릴게요. 아까 그 경로당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요. 그 100쪽하고 100쪽에 보시면 30건에 100쪽에 보시면 30에 해 공군 아파트가 있어요. 그게 운영비가 192만 원인가요? 네. 네, 13년에 그리고 19년에 보면 해공군 아파트가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해빌 아파트가 대신 추가가 됐어요. 확인하셨나요? 예.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해공군 아파트 13년일 때 운영비가 192만 원이었는데 여기 해빌 아파트 29명인데 운영비가 40만 원이에요. 왜 이런지 설명해 주실래요? 일단은 중간에 그 경로당이 개수된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경로당 운영비는 연 16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32만 원 정도를 계산하는데 저희가 아마 이 개소를 시간이 늦춰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네, 늦게 개소해서 그 개월에 맞춰서 준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가능하면 좀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공통자료,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 54쪽이어요. 54쪽이요. 네. 가족 행복과에서 민간 위탁하는 단체가 몇 개예요? 저희가 지금 4개, 지금 이 자료에는 4개 정도 청소년 상담복지, 예.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요거는 그 종합서비스는 가족행복과에서 직접 아리아 복지재단 센터에 하시고 기본 돌봄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도는 다 종합으로 복지관으로 지금 스타를 했고요. 네. 전에는 그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기본 돌봄. 네, 예. 그 규정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그 지도 점검 한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 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요 위탁하고 계시는 거
1년에 1회 이상 감사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가족행복과에서 위탁하는 것 중에 시니어 클럽은 위탁 아닌가요? 예, 이탁입니다. 근데 빠져 있어요. 그게 작년 7월 1일 날 이탁이 돼서 지금 제가 자료를 18년에서 19년 자료를 요청했어요. 예, 19년 7월 1일 날 네. 개설을 했고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탁한 게 그 54쪽에 나와 있는데요. 시니어 클럽 들어가 있나요? 네네. 아 밑에 민간 경상 보조도 들어가 있네요. 예예. 네, 민간 위탁 형태로 구분하지 않고요. 예. 네, 민간 위탁 형태로 구분해 주시기 바래요. 이게 위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위탁하는 데를 다녔어요. 우리 그 위탁한 사업을 보면 우리 조례에 그 위탁 업체와 수탁 기관은 위탁 기관과 수탁 업체는 이 위탁 계약을 하고 시작할 때 그 위탁 사무 종류별로 그 처리 구속, 처리 기간, 처리 과정, 처리 기준, 구비 서류, 서식과 수수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명시해서 작성, 비치해야 한다는 게 조례에 있어요. 예. 즉 이것이 사무편람이죠. 혹시 사무편람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대부분 그 지침으로 저희 맞게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스타 할때 그때 협약한 내용은 사무편람 비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아니 사무 편람이라는 것은 요즘 조례 한번 보시고 예. 제가 몇 군데 확인하니까 이 사무편람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게 잘 모르셔요. 위탁기관에서. 네. 네, 그래서 그거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비치되어 있지 않으면 꼭 비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네. 네, 이상입니다.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 갖고 있습니다. 정경각이 땅은 그 개인 소유죠. 네, 법인 소유입니다. 예, 법인. 네. 건물만 우리 계룡시 소유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법인하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땅에 관해서? 일단은 그 출장소 당시에 그 영구 부상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영구 무상인데, 네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하여튼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 그 협약이 다 되어 있네요. 예, 예. 그럼 땅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예, 거기 100평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네. 예. 이 관리자가 공공근로 2명으로 편성되어 있나요? 근데 저희 지금 현재 그 경영복지팀의 팀장님하고 또 저희 주무관 한 분이 계십니다. 아니요. 거기 거기에 청소. 청소하고 관리하는 분이 예. 두 분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중장년 일자리로 오전 오후로 지금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중장년 일자리로 예. 매년 중장년 일자리로 2명이 편성되는가요? 지금 이게 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올해 이렇게 중장년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게 때로는 이제 아주 청소가 잘 안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들리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명절 때가 지나면은 방문객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이게 청소 관리 상태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아마 이야기가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명절 때에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그 중장년 일자리 하신 분들을
특별히 교육을 더 하셔야 되고 평상시에도 누가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가는지 안 가는지도 지금 사실 잘 몰라요. 우리 지금 보면은 각 우리 문화재 이런 데도 지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자리를 해놔놨는데 사람이 출근을 하는지 출근을 안 하는지 확인도 안 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가 체크 안 하고 교육하지 않고 이러면은 이게 관리도 잘 안 되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기가 참 곤란한 이런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를 해서 확인하시고 교육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이 문화재 보존 시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들이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사람들을 잘 확인을 하시고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에 청소년 상담 현황을 받았습니다. 면접 상담이 18년에 4,200여 명, 19년도에 4,400여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면접 상담은 예술의 전당에 찾아와서 한 상담 인원인가요? 예, 찾아가는 것도 있고요. 또 직접 방문해서 하는 상담이 있습니다. 방문은 저 뒤에 현장 출장 상담이 이게 방문 현장 상담 같고요. 예, 이게 현황이 4,400명이라는 인원이 예술의 전당을 찾아가서 상담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근데 대부분 이게 상담을 요하는 내담자들이 한 건을 가지고 다수를 방문해서 해결할 때까지 하다 보니까 두개 실적입니다. 이게 대부분 뭐 일회성으로 와서 상담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한 건 사안에 대해서 12주 과정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1년 내내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가출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저희가 지원한 사항도 있어서 그때그때 상담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찾아온 상담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이제 직접 대면해서 왜냐하면 관리를 하려면은 이 사람이 있는 곳에도 가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면접 상담 건수로 이렇게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한 사람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오늘도 봐야 되고 내일도 봐야 되고 또 집에도 찾아가 봐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것 같고 현장 출장 상담 이런 주로 어디에서 상담을 한 건가요? 대부분 이제 학교 쪽. 학교를 방문해서 네네. 좋습니다. 밑에 그 상담사 인원이 이 6명, 2018년도에는 6명, 19년도는 7명 되어 있는데 직원입니까? 지금 그 상담센터에서 그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이 상담센터에 한 7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밖 지원 사업이라 해갖고 상담사를 2명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그만두는 분도 있으시고 새로 채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평균 인원입니다. 어쨌든 상담사 인원이 하여튼 6명, 10명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상담 사업 중에 인건비, 이 6명하고 10명이 들은 인건비가 18년도에는 2억 1,300여만 원. 평균 1인당 평균하면은 3,560만 원이 들어갑니다. 맞는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이 경력자도 있고요. 대부분 신규자보다 경력자가 지금 저희가 그 2005년 청소년 상담센터 개소한 일에 계속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경력자 부모로 해서 연평균 한 3,500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네. 7명에 대해서
작년에는 7명에 대해서 2억 3,900만 원, 1인당 3,400여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예, 맞습니다. 그 호봉 획정을 해서 드리고 있고 사실 호봉 획정이라는 게 그게 이게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기준 임금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예산이 많은 데는 좀 더 줄 수가 있을 거고 우리 같이 예산이 열악하고 하는 데는 조금 적게 줄 수도 있고 이렇지 않을까요? 아니 이제 이게 최초 민간 위탁을 했을 때는 서로가 협의해서 그 인건비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업으로 또 민간 위탁 계속 지금 이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호봉을 갑자기 예산이 뚜렷하게 해서 좀 줄이고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이제 지금 국내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세수도 이제 줄어들고 내년도에 이제 예산 이것들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듭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연금 문제 뭐 이런저런 것들을 갖다가 아마 우리 정부가 전반적으로 아마 손을 대할 겁니다. 예산 때문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것들 고통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손을 대고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해서 위탁을 주면서 호봉에 따라서 자꾸 이 사람들이 이제 공급이 자꾸 높아져 가요. 예, 거기다가 이걸 또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좀 예산 절감 노력이 이게 아니라 계속 한 사람을 뭐 지금부터 계속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한 10년 넘게 이렇게 근무를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계속 공급들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무관님 질의하실 겁니다. 회장님 아닌 건 아니라고 답변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연봉 3,400이면 놀러 다니면 280만 원이잖아요. 예. 이게 고액 연봉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하던 업체를 하던 지금 기관을 계속 하면 이 사람들이 연봉책이 올라가니까 다른 업체로 바꿔서 신규 경력자들이 아닌 사람들을 고용해서 저임금으로 운영을 하고 시에서는 그만큼의 예산을 삭감하라 절약하라 이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운 위탁체가 들어와도 그 고용인들은 상계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예, 예. 회장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고용 유지, 지금 정부에서는 고용 유지 하라 부정까지 지구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네. 그죠? 네. 자꾸만 이 문제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이 청소사무센터가 문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막 새벽 몇 시까지 자유가족으로까지 했던 사안 같은데 좀 소식을 가지고 일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때껏 저희가 청소년 기본 관련 지침을 가지고 매년 이렇게 인원에 대해서 상담사 인원에 대해서 거의 다 보고하고 280만 원이면 고액 월급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뭘 여기서 얼마를 더 절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들 보다 5만 원 많네 급여가. 저는 노력하는 열정페이를 자꾸만 강요하고 본인들이 생활하는데 지장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280만 원 갖고 생활이 가능합니까? 근근히 생활밖에 안 되잖아요. 이 연봉을 가지고 더 줄여라. 고액 연봉자들을 경력자들보다는 신규 사람들 써라. 이런 논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소신을 가지고 답변 좀 하시고요. 기존에 누리고 있는 사람들부터 내놓을 자세가 되셔야 됩니다. 본인들은 한 달에 월 수백만 원씩 이런 저런 형태로 수입이 되는 분들은 일반 서민 280만 원짜리 급여 생활자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용 유지, 안정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최영욱 의원은 의원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집행부서를 상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가져오라. 밤늦게까지 자료를 가져오라. 내가 지금 이 과장님한테 자료 밤늦게까지 가져오라고 했나요?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전에는 했지만은 왜 지금 전에하고 지금 감사하는 것이 전에 그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가족 행복과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족 행복과 의무는 당신이 가족 행복과에 물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 지금 가족 행복과의 의심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의원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가족 행복과를 상대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 가지고 이 정도 상담센터 이렇게 하는지 알면서 무슨 의도를 가지는지 말든지 그거는 내 자유란 말이에요. 무슨 의도를 가지는지 그거는 시민이 주어진 의미 안에서 내가 대표자로서 지금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의도를 가져가면 안 돼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도가 있든지 없든지 그걸 어떻게 당신이 이야기를 해? 그렇게 의정활동 그런 식으로 하시면 내가 무슨 의도가 있든지 당신이 내한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그거는 당신이 즐겨만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왜 어떻게 내한테 이야기를 해? 나도 여기다 얘기한 얘기를 나한테 물어봐요 그럼. 야, 봐, 지금 자료 가져오라. 이거 뭐 돈이 어떻다 뒤집어진 페이를 강조한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통 분담을 같이 다 하자. 지금 여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코로나를 위해서 어떤 지금 고통 분담을 하고 계세요? 당신이 내한테 고통 분담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왜 이거 공무원들한테 걸려고 공무원들이나 기업들이 우리가 돈을 갖다가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야. 공적으로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적으로 의정활동하나? 당신은 그러면 사적으로 의정하는 거야? 공적으로 하는 거야? 정해주니까 예, 당연히. 사람이 맞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앞으로 말이야. 저 질문은 제 양반한테 객관적인 질문만 하면 되는 거야. 당신은 내 거는 이야기만 들으면 돼. 여기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지금 당신이 말이야 내한테 이야기하는 게 자료 가져오라니 말로니 그게 누구한테 하는 거야? 새벽 2, 3시까지 자료 가져오라면 정상은 아니잖아요. 새벽 2, 3시까지 있었나? 12시 안에 끝났어. 자료 가져올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린다 하셨잖아요. 첫 해에. 그것도 2년이 지난 상황이야, 이 사람아. 의정활동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행편한 놈이야, 진짜. 이거 손이 안 된 친구야, 저 진짜. 자익이 아니잖아. 시민 입장에서 분명히 내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나름대로 또 받는 사람이 있을 거야. 다 생각이 달라. 그럼 그거를 자기만 이야기만 하면 되고 또 내가 또 내 이야기가 또 100% 내가 또 듣고 하는 것이 100% 옳다고 볼 수도 없어. 그러나 어쨌든 이야기를 듣고 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적절히 이제 왜냐면 저쪽에서도 내가 이야기했다고 다 100% 수행합니까? 아니다 이거야.
그럼 옳고 그럼 판단해가지고 다시 보니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대답을 받으면 돼. 그거를 갖다가 이러면 안 되지 때. 그거는 우리 시와 환경 보호하는 기본 마련. 아니 내가 제안가는 자기가 이야기하는 건 다 옳고 그름만 판단이 모르지만 내도 그렇게는 있어 말은 안 해요. 솔직히 어떻게 같은 경우에도 그 말이야 공은 상관 이런 걸 저런 것들 지가 모르거든. 난 아니라고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안 해. 그래서 내가 다시 이바이를 해준 게 내도 정해있기 때문에 이바이를 해서 회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관리되고 유지된다 한 일반 직업은 다르다고 내가 설명해 준 거예요. 상대방이 이거를 갖다가 저거 하지 않도록 해야 돼. 서로 존중해. 의원들은 존중해줘야 돼. 의원들은 의견은 서로가 존중해줘야 돼. 절대 그 자리에서 반박하거나 그 자리에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기본이 안 되는 거라고. 여기서 내가 틀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의원들끼리는 절대 맞아가면 안 돼. 사람들이 말이야 그 기본을 반박하는 거야 자꾸. 얼마나 잘나가지고 얼마나 똑똑하다고. 내 운영이 왜 그렇게 되는가? 그 부분은 그만 말씀하시고 크게 진행하겠습니다. 진짜 다 하기 싫어. 의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유비자료 89쪽 보시면 세아주택 운영에 대해서 이게 해가 갈수록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세화라는 게 사단법인이라는 뜻인가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네네. 이 사회복지법인의 세화주택 좀 형성 과정하고 사회복지법인 세화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사회복지법인 세화 모자 보호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2000년 12월 6일에 했고 당초에 입소 인원 정원을 20세대 6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조금 저소득 관련 임비 의식 때문에 조금 입소를 지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해년도 이게 입소 세대가 계속 줄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세화주택 때문에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인 쪽에 이 지금 세화주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계속 공문으로 답변을 들으려고 보내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도 지금 현재 5세대 11명 중에 금년도에 2세대가 나가고 마이너돼서요. 또 내년 4월 16일까지 3세대 가지고 입소 퇴소를 하면 아마 이 시설은 좀 공시설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법적 근거도 찾아보고 또 소관부처한테도 문의를 드린 결과 이게 이제 근거 1년 동안 이게 공시설일 경우에는 휴지를 했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법인하고 지금 법인에서 지금 정확한 답변을 안 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접근해서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지금 예산은 대부분 이게 시설이라 80% 이상은 국비로 내놓고 있습니다. 80%가 국비고 네. 20%가 시비인 거예요? 네, 10 이게 법이 10, 네, 10이 10%. 그럼 20세대 중에 5세대고 또 2세대가 빠졌는데 3세대가 남는 건데 어차피 이게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 건물 관리는 계속 해야 되는 기본 거잖아요. 관리비를 나가고 지금 이
에어컨 공기청정기 설치도 그럼 20세대를 전체 다 설치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실제 예. 거주하는 데만 설치한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이 운영비를 보면 거의 2019년도부터 2억 8,800여만 원을 봐도 거의 인건비, 운영비, 초우 개선비에서 그 운영비로 2억 4,400여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실질적인 한부모 가족을 위한 시설인데 이 한부모 가족을 위해서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이 사회복지법인 세화에 모든 자기 예산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대부분이 그 인건비고요. 지금 이제 인건비 부분에서 제가 감소를 하려고 그 감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그 육아휴직 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한 분이 육아휴직. 그래서 그분을 그냥 자연감소로 지금 한 명 줄여서 지금 현재 그 종사자는 4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명 모두가 그 개소 당시부터 지금 호봉을 받고 있어서 지금 대부분 호봉수를 높아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인 한부모 가족을 위한 거라 하면 좀 이분들 왜 입수 안 하는지는 그 아시죠? 잘 아시죠? 학생들이 그 차량 운행하는 그뭐 선생님 그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얘들이 학교에서 한 500m 아니면 좀 더 떨어진 데서 내려달라고 한대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1, 2, 3학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시설에서 지내는 걸 모르는데 고학년이 되다 보면 내가 이 시설 이용한다는 게 창피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일찍 내려달라고 해서 걸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소자들이 이제 부모들도 아이를 위해서 그 이 좋은 환경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들을 위해서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전세를 우리 시에서 전세를 얻어서 그들한테 이렇게 보급해 주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러고 그 한부모 가족들도 이러한 부분이 이제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들도 더 많은 또 수요자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데까지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세 가족 정도 남을 정도면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글쎄요, 사회복지 사업법에 해서 예. 이걸 계속 간다는 거는 진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국비를 할지라도. 아니 근데 지금 사회복지 사업법의 그 해산 부분이요. 네. 법인 해산을 저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뭔가 조금 받을 경우에 회계 규정이라든가 그 운영 부분에서 조금 평가해서 뭐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방법에서 인원만 감소했다고 해서 20세대 중에 만약에 3세대가 남을 정상은 아니잖아요. 지금 5세대도 정상은 아닌데 그럼 한 세대가 남을 때까지도 이건 그냥 둬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법인 측에서도 그쪽에서도 목적 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좀 해보려고도 노력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모든 게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현재 상태에 거부하고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에 아마 그 법인 측에서 저희 법인 측에서는 지금 이 사업이 없어지면 이 내분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을 잃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한 세대가 남을 때 끝까지 가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이 20%도 들어가지만 국비 80%의 규정이라도 한번 정리를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한부모 가족들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세를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보급해주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가면 그 한부모 가족들이 지금은 뭐 5세대지만 더 많은 가족들이 신청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많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좀 깊이 고민해서 이분들한테 실정의 혜택을 주고. 예, 알겠습니다. 뭐 지리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찬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어서 이야기한다면 동료 의원도 어떤 열정페이를 강요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우리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에 이런 거는 보면은 연봉이 2,500에서 주로 3,000 이사입니다. 이거는 내 기준이 아니라 일반 사회적으로 우리
그 위탁 업체들에서 운영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이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예산들 중에서 보십시오. 연간 약 3천만 원 역요원들이 어쨌든 상담 인원들에 대해 상담 인원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로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은 그래도 낫겠죠. 그러나 이게 과연 6명, 7명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이렇게 필요한 건지, 많은 것들이 인건비로 이게 나가고 이게 하다 보니까 본 의원이 그것을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잘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하는 업체의 평균적인 이 임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받는 거예요. 본인이 판단하고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언급을 한 거니까 우리 동료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이의를 달거나 이렇게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또 위원장님이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세화주택 사실은 이제 그의 기능이 이제 상실되어 가고 있다. 옛날에만 하더라도 뭐 17, 8가구가 들어와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다 지금 나가고 5세대인가 4세대가 있죠. 4세대 남아 있습니다. 11명 있습니다. 4세대니까 5세대입니까? 5세대입니다. 5세대 11명. 이 입소 한부모 가족 지원 안내 사업 안내에도 보면은 입소자 정원이 1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일 때는 사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거는 5세대밖에 이제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이 인원들도 어차피 인원들은 줄여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10세대가 안 되어 버렸으니까 그 기준이 안 된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도 안내 이 기준에 따라 가지고 조정하고 또 시설 장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후 어떻게 나갈 것인지 혹시 토의한 것 있습니까? 저희가 한 달 전에 세화 운영 측하고 직접 사무실에서 얘기한 적이 있고요. 또 지난주에 저희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인 측에 공문을 보내서 법인 대표이사 의견을 저희한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 대표분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게 있는가요? 이제 지금 당장은 그 시설 부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인 재산이죠. 이제 그런 부분 정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히 결정이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내부 종사자들은 사실 무적사 변경해서라도 법인을 유지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의견이 아직 유치되지가 않아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면 적극적인 재검토를 분명히 해 나가셔야 된다. 몇 명을 위해서 계속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종속시킬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거의 기능을 다 한 것 같아서 추가로 들어오는 문의도 없지만 추가로 들어온 입소 승인은 지금 안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08페이지에 시니어 클럽 운영입니다. 그 사업이 노란 카페, 창고형 카페 어디서 위치가 어딘가요? 지금 현재 이게 작년에 시니어 클럽이 오픈을 해서 시정형 사업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장옥에다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주말에 있는 장옥. 장옥에서 하려고 노랑 유통하고 두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네네. 노랑 유통도 장옥에서 하려고요. 반절 나눠서 지금 하려고 지금 건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노란 케이터링은 어디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이 본사업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 있겠냐면 엄사 초등학교 그 옆으로 가면 하나 임대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 7월 1일 날 이제 개원을 했잖아요. 예. 지금 거의 이제 10개월여가 지나갔는데 지금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은 노란 케이터링 하나뿐이네요. 지금 작년에 하반기에 그 노란 커피 푸드트럭 지금 저희 시에도 다녀가고 하는 그 노란 커피 그건 지금 하고 있고요. 케이터링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노란 커피 네. 16분이 지금 참여해서 하고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이게 왜냐하면은 항상 이게 사업을 하면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또 저것이 작품이 나와줘야 되고요. 지금 거의 이제 1년이 다 됐는데 뭔가 작품들이 제대로 활성이 되는 것들이 느껴지질 않는다. 거기다가 이제 운영 인원이 12명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본 신용클럽 종사자는 5명이고요. 그 일자리 사업의 각 팀장들이 지금 추가로 운영이 돼서 일하고 있는 이런들이 어찌됐든 가시적인 뭐가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신입클럽 운영하는 거 보면은 가시적으로 뭐가 나오는 것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적극 벤치마킹하고 개발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요 하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알아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그 일자리 개발을 해서 노인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잘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서 아까 70페이지에 보면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이 4회 3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4회라는 거 9명을 4회로 나눠서 한 건지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 급식비는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이고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게 참여를 못해서 아마 그 11인원이 아니고 사례 그렇게 9명이 그러니까요. 예. 9명을 4회로 이렇게 해서 예. 총 36회를 지원했다는 내용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인원들이 작년도의 현황이 89명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89명이나 되는데 급식 지원은 9명밖에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학교 밖 청소년 이 인원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니 일단은 급식비는 올해 신규 사업이라서 올해부터 나가는 부분이고요. 전에는 그냥 운영비 내에서 간식비 정도로 그 내방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상담을 했을 때 간식비 정도로 그 운영비에서 충당해서 드렸고요. 급식비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아마 통계가 잡힐 것 같습니다. 예, 학교 밖 청소년 인원들에 대해서 여기에 지원 내역이 쭉 이제 105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술된 항목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 여부를 혹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도 단위에서도 점검이 들어오고요. 저희가 분리당 나가서 지금 확인을 하고 또 시스템 사업을 저희가 매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검정고시 문제, 학업 중단한 사람들에 대한 학업 이런 것들 지원,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게 학교 밖 청소년 위기 한마디로 위기 청소년들이에요. 학교를 안 다닌 아이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 정말 추후에 문제아가 되지 않도록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확인도 더 좀 세밀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를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에
보면은 이게 가출 청소년 지원, 알코올 중독 청소년 지원, 우리 시에 알코올 중독 청소년이 데이터가 얼마나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고요. 나올 걸 대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출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까? 가출을 한 이런 청소년 데이터는 있는가요? 대부분 이런 데이터가 그 지금 청소년 진흥원 통해서 그 지역사회 그 안전망이라고 있습니다. 그 거기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가출 청소년이 몇 명인가는 모르고 토탈 위기 청소년 뭐 이게 89명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위기 청소년 이야기를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라 가출 이게 청소년을 지금 보는 거예요. 사업이요. 청소년 사회 안전망 대상이 더 큰 범위고요. 그 안에 학교가 청소년 지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학대 및 방임 의심 청소년 지원도 있는데 지난주 언론에서 뜨겁게 다루어졌던 내용입니다. 계부 학대 사건. 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혹시 우리 지역에도 학대받는 방임이 의심되는 청소년 현황을 파악한 거 있습니까? 저는 지금 파악한 게 없고요. 뭐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이 사실 가출 청소년, 혹시 뭐 알코올 중독 청소년, 또 학대받는 청소년, 어떤 이런 아이들은 추후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주고 보호해주고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사항들입니다. 관심 가지고 확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청소년 상담센터 문제가 2018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센터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든지 기능을 못한다든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적사항 같았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누가 당부하셨잖아요. 당연히 행정사무와 통해서 그런 걸 지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청소년 상담센터는 선정할 때 공모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선정위에서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배점표를 가지고 선정을 하죠. 예. 그래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지, 이 기관이. 네네. 그래서 이 청소년 상담센터는 이 그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담소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인건비 계산했어요. 대부분 시설이 인건비 부분이 그렇잖아요. 이 상담사라고 하는 이 라이선스가 필요하잖아요, 이분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종사자들은 이게 전문직이잖아요. 아니 이분들 개인들 성향은 대부분 석박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이잖아요. 그거에 이분들이. 대해서는 인건비가 예, 그래서 따라서 이 타 위탁 시설과 이 단순 인건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상담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해결을 잘못 처리한다든지 뭐 이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지적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은 요인을 가지고 자꾸만 이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는 것은 이게 과연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건비 부분 가지고 월급 280만 원에서 여기서 이것저것 다 뗄 텐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과연 타당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이 청소년 상담센터 문제를 가지고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의원들이 각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또 의원들 나름대로 바깥에서 이 사항을 건의를 받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탈해서 언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꼭
행정사무감사가 문제만 있는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려되는 사항, 또 미진한 것들에 대한 어떤 활성화, 적극적인 이런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다 토탈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문제만 꼭 지적을 합니까? 문제가 아니더라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잘 하기를 이제 당부하는 사항,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언급하는 것들이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성향에 안 맞다고 해서 자기 기준으로만 옳다는 잣대로 해가지고 상대 의원을 질타를 하고 나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거를 적극이 잘 해라는 이런 차원에서 당부의 이야기도 하고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더 잘하라는 차원도 있고, 또 예산이라는 어떤 어려운 우리 이 상황이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 고통 분담하자는 차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내포된 것들을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맞는 것은 취사 선택하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두고 의원을 질타를 하고 이래서는 있을 수가 없는 사이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많은 부분 알았으니까 행감에 관한 이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4쪽 보시면 노인복지관 운영 있잖아요. 제가 노인복지관하고 상록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 대실지구 이 아파트가 거의 이제 10월까지 준공되는 것도 있고 또 계속 착공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대실지구 됐을 때 노인 인구 늘어날 몇 명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나요? 글쎄 정확한 건 생각해보지 않았고요. 지금 노인 인구를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복지관 문제 때문에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관 문제는 지금 이제 상록 어린이집 이전하면 거기 우선은 대실지구 개발이 완료됐을 때 노인 인구가 어느 정도 이제 늘어난다는 걸 추정해서 우리 상록 어린이집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실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부족한 걸로 해서 이쪽 리모델링을 끝난다면 또 나중에는 또 다시 어떠한 그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어느 정도 추측을 하고서 이쪽 상록 어린이집을 노인복지랑 관련해서 활용하실지 많은 부분을 고민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요, 보통 노인 인구 증가 추이는 그 인구 대비 14%에서 20% 사이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 7만 인구로 볼 때 그 인원을 상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중에 있고, 원래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이 종합적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인복지관을 따로 마련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현재 이제 상록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 부분에 지금 프로그램실하고 식상보훈이 부분에서 그 부분을 보완 지하 주차장에 탁구대, 당구대에서 교실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멈춘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이게 문을 폐쇄했던 건가요? 이제 주 원인은 코로나고요. 또 원래 이제 그 법에 조금 많이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상록원이 이전하면 지금 그 부분을 주력하려고. 지금 그러면은 지금 탁구장, 당구장, 뭐 우리 식당도 특히 많이 부족하고 사무실도 지금 많이 불편하잖아요. 1층, 4층을 같이 쓰다 보니 위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시설들은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차 지금 그 시설 측하고 복지관하고 얘기해본 결과 프로그램실하고 식당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조진단도 한번 해봤고 임시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반영이 되면 전문가한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록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최초에 그게 아예 어린이집 위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정고가 얕고 이 내력벽이라 해서 건물을 지탱해주는 벽들로 인해서 칸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 엄청 협소합니다. 애들 위주로. 이 실 안에서 뭔가를 그 어른들이 할 수 있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다 작더라고요. 특히 지금 불법으로 사용했던 탁구교실, 당구교실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때 이게 뭐 한도에 사용하고 말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물이 몇 년 됐죠? 오래되지는 않은 지금 걸로 아는데 12년 정도 됐습니다. 예,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될지 아니면 이 건물을 철거하고 실질적으로 어른들에 맞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될지는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비도 뭐 적지는 않을 걸로 저는 추산하거든요. 거기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그 전문가한테 여쭤봤던 그 피로티 부분이 좀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은 좀 사실 시설 구조 면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재건축해야 되는 방향인지 지금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전문가한테 이제 실질적으로 비용을 조사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바로 이전 계획이 되면 그 7월달 정도에 저희가 상동 어린이들 이전 계획 수립을 받거든요. 그 받던 이후에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면 저희가 이제 예산 반영해서 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이 건물이 지금 이 상황이 안 좋은데 말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재건축하는 게 효율적인지 좀 심각하게 검토해서 예, 오래오래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